2024학년도에 사관학교 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 7월 29일 날 1차 시험 이후에 8월 달에 1차 발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형이 시작이 됩니다. 자, 물론 2차 전형 신체 검사 그리고 체력 검정 아울러 말이죠. 여러분들 아주 당락을 좌우하는 큰 변수죠. 자, 일단 면접. 자, 거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내신도 있고 이제 물론 저 한능검 가산점제도 있죠. 물론 해서 뭐 체력 검정 가산점도 있지만 자, 일단 말이죠. 2차 전형에서 그야말로 판을 들었다 놨다 하고 1차 성적이 무색해질 정도로 어때요? 변별력이 높다고 하는 상관학교 면접. 자, 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 네 곳에 그죠? 일단 면접의 어떤 맥락, 가이드라인, 핵심적인 포인트. 자, 물론 이제 우리 예비역 대령들, 중령들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각각 사관학교별로 육사, 해사, 공사, 그 다음에 국간사 있죠. 전형별, 특히 2차 면접의 가이드라인은 별도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아마 릴리스해서 안내합니다. 저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학원에 자, 직영, 면접 전문 스카이 진학교육 송파 캠퍼스입니다. 총괄 교육원장을 맡고 있는 노한기 선생님에서 노한기 교육원장입니다. 자, 서울대 국어교육고 졸업하고 지금도 가열차게 1차 준비 국어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원 동기에서 멘토링 해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예비역 대령 중년대 연관급들이 사관 출신이죠. 사관 출신들의 어떤 연관급들이 면접을 진행할 때 저도 같이 참석을 해서 여러분들 있죠. 일단은 같이 가이드라인 잡아줍니다만은, 자, 이나저나 저도 서울대 국어교육고 졸업하고 이제 공군 학사장교 단기장교죠. 물론 장교 시험 봐가지고 사관 출신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일단 우리 후배들, 예비 후배들, 즉 어때요? 장교가 될 그다음에 우리나라 어때요? 국가의 바로 안보의 주역이 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말이죠. 우리 미래의 안보를 책임지는 중차대한 역할입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면접이라는 건 1차가 합격이 돼야죠. 이나저나 뭐 각 사관학교별로 이제 몇 배수로 이제 최초합 선발하고 몇 배수가 모자라고 2차 전형에서 어때요? 이 배수의 최초합 배수에 결혼이 생기면 추가 합격으로 꽤 많이 또 1차 합격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공사나 해사나, 공사나 이제 육사, 공사나 오래전 학교가 이제 처음이지만, 공사나 육사의 경우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는 어때요? 1차만 패스가 되면은, 일단 1차, 학종 전 전형에서는 1차 합산 안 하잖아요. 그거 다 아는 바지만. 자, 그러니까 1차 시험이 안 되면 너싱이죠. 추가 합격이라도 돼야 뭔가 2차에서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의외로 말이죠. 추가 합격자들이 우선삼아 합격을 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성적이 좋다고 일단 능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교장 추천 받은 거는 이미 검증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의 육사 35%, 공사 30%는 1차 성적을 합산하지 않는다. 패스페일로, 즉 1차가 통과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1차 통과가 안 되면 너싱인데 다만 1차가 합격이 됐기 때문에 추가 합격까지 가가지고 2차 전형에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이제 어때요? 좀 사관학교마다 저 면접이랄까 이 족적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자, 중요한 것은 말이죠. 저희가 1대1형, 그죠? 또는 분위명. 물론 집단 토론의 어떤 그 성향은 지금 코로나19가 되면서 전면적으로 없어졌습니다만은, 약간 집단 토론에 준하는 찬반 디베이트형 있죠? 면접관하고 지원자하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비역 육군 대령, 육사 46으로 졸업하신 바로 육군 예비역 대령 주정평가위원장님, 육사 책임집니다. 국가에서 책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어때요? 김희주 예비역 해군 중령, 물론 배명호 예비역 대령도 계십니다만은, 자, 해서 39군에 나오시고 해서 나오셨죠? 그 다음에 예비 공군 대령 최관석 대령님, 공사 전담이요. 김희주 해비역, 어때요? 해군 중령께서는 또 해서 전담. 자, 그 다음에 있죠? 이분 공군사관학교 오래 근무하셨죠? 그러니까 사관학교 출신은 그야말로 어때요? 군가무 출신 전문가들 실전 시뮬레이션이 뭔지 아시죠? 실제 시험장, 면접장처럼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서 기출됐던 그런 면접 질문들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쭉 하는 진행을 하죠. 자, 이 OT 영상 강의는 말이죠. 우리 스카이 진학교육 면접의 가이드라인 6회공 국간사 있죠. 자, 4개 사관학교에 공통된 어떤 맥락, 면접에서 아울러 말이죠. 사관학교별로 일단은 면접의 어떤 맥락, 그리고 있죠. 제일 후반부 가면 여러분들이 국가관, 안보관 등등 사관학교 면접에서 반드시 말이죠. 정리해야 될 그런 일종의 바로 자, 내용들을 일단은 영상으로 쭉 한 후반부에서 안내할 겁니다. 약간은 긴 듯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진정으로 너무나 당락 변수가 크기 때문에 제가 있죠. 여러분한테 많은 자, 내용을 좀 전달하다 보니까 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6회 공 국간사 순서가 쭉 얘기됩니다만은 일단 남의 사관학교도 한 번쯤은 같이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만 공통되는 맥락 기준은 많이 크죠. 학교별로 면접이고 국가간 안보관 인적성 가치관 외적 태도 이런 겁니다만은 외적 태도라는 게 뭡니까? 바로 자세,
격려하는 폼이라도, 그죠?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우양우 절도 있게, 그죠? 뒤로 돌아 절도 있게 촥. 자, 이런 것도 있죠? 일종의 면접장에 가면 다 실행을 해보죠? 마인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진성 마인드를 가지고 이 2차 전형에 응했는지. 물론 1차가 이 합격이 됐다는 것은 이미 8분은 넘죠? 80%는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면접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 그렇다는 얘기인데, 자, 거듭 얘기입니다. 외적 태도, 내적 태도, 인적성,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은 우리 예비역 대령들, 중령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때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하던 이강우 우리 소장님께서 구술 버전 1. 자, 그 다음에 저는 서울대 국어학과 나왔습니다. 자, 너는 구술 2. 오케이? 버전 2. 그러니까 예비역 대령분들, 중령분들이 하면서 지금 별도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정승래 어디 교원대 나오셨죠? 역사 전문가입니다. 역사관 측면에서 배경원. 그 다음에 이쪽 한양대 이학박 출신의 바로 이유홍선 우리 사관 연구소장입니다. 이분이 어때요? 직접 배경 투, 무기 체계랄까, 특히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분야 있죠? 자, 등등 연관해서 이런 전문성 있는 분야를 저는 뭐 서울대 국어교육과 나왔지만은 다양하게 여러분한테 있죠. 일단 인적성 측면에서 특히 구술, 말하는 거 있죠? 그런 훈련들을 별도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야말로 자부합니다. 그죠? 최고의 전문가들이 진행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최선 도움이 되는. 잠깐만 또 일종의 특히 사관 면접이 일반 면접이 아니죠. 서울대 연고대 스카이대 면접이 아니잖아요. 그죠? 명색의 어때요? 군 예비 장교로서 예비 간부의 어떤 선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는 태도로, 그죠? 모르는 질문 솔직히 인정을 한다. 지식평가보다는 어때요? 사관 생도다운 질서 있는, 그죠? 박력 있는 그런 태도. 아울러 말이죠. 어때요? 답변 가용 시간은 어때요? 좀 활용할 수 있는 역량들. 아울러 이제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답변하는 게 바로 두 가지가 아니냐. 통상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러한 기본적인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면접장에 임할 수 있게끔 자, 육사, 해사, 공사, 국가에서 별도로 진행합니다만은 공통된 기준이 이거라는 걸 확인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 크게 족적이 4개인데 1대1 기본 소양량 개인별로 있죠. 커리큘럼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1주, 2주, 2, 3차, 4차, 5차, 6차, 8차.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1회당 수업한 4시간 전후입니다. 회당. 그래서 보통 4회에서 8회까지. 그죠?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또 어때요? 이런 기본적인 시간이 있으면 어때요? 보완되는 시간들이 꽤 많습니다. 개인별로.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좀 오로지 1차 시간 끝나고 나면 저희가 수능체제로 이제 별도로 하는 진행 과정도 있죠. 수능 준비도 같이 합니다만은. 일단은 면접은 사관학교별로 약간 일정 차이가 있고 거의 1박 2일로 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기본 소양형은 진도 어떤 회차별 이런 맥락이 그죠? 문항별로 정확하니 자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분위명. 약간은 뭐 집단 토론은 아닙니다만은 면접권하고 약간 디베이트 형태로 하기 때문에 분위명으로서 통합 구술 형태로 쭉 하니 어때요? 이것도 기본적인 맥락, 기본적인 매뉴얼이 바로 8회차까지 진행하는 거. 그게 기본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득이하게 뭐 4번만 한다. 4회차만 한다. 그럼 어때? 압축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일단 1대1 기본 소양령. 그 다음에 본인명 면접.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있죠. 1차 시험 뒤에 말이죠. 우리 예비역 중령 대령분들하고 군 간부 출신들하고 면접 오래 해보면서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어때요? 밑거름이 돼서 기획이 된 하나의 어때요? 자, 말할까?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입체감 있는 그런 일종의 툴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관학교 임무형이죠. 육사, 해사, 공사, 국관사의 사관학교 역할이 각각 다르죠. 육해공에서 그죠? 국관사는 통합, 국군 통합이니까. 자, 그런 점에서 또 여러분은 뭐 지원 동의서 써냈잖아요. 생활기록부 제출했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합격 뒤에는 여러분들 4항목이 있는 바로 어때요? 방첩사령부에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군 간부는 누구나 제출해야 되는 4개 항목이 있다. 저희에서 안내해드릴게요. 샘플을. 자, 그럼 어찌됐든 뭐 사관학교의 역할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사관의 조직을 이해하고 여러분 지원한 학교 있잖아요. 지원 동기서 아마 기획을 할 때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나저나 제출한 지원 동기서는 면접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면접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관생도 임무로서 또는 비전 포부로서 그죠? 그다음 이제 군과 경찰의 상관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런 점들 단순한 검증하면 독도 경비를 군이 합니까 경찰이 합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면접이라는 게. 자, 그다음에 있죠. 이제 국가관, 안보관, 역사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시사 이슈 연계해서 그죠? 자, 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는 미라클 일종의 작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우리나라도 수송기로. 자, 금년도의 경우는 어때? 수단, 그죠? 내전 때문에 어때요? 한마디로 프라미스 작전 같은 경우, 자, 공군 수송기가 말이죠. 동원돼가지고 또는 특전사가, 그죠? 같이 또는 해사, 해군이 힘을 합쳐서 또 국군 간호장교가 말이죠.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런 건데
근데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아직도 전쟁 중이고 러우 전쟁 상황.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빼고요. 좀 여러분이 건전하게, 자, 아직은 예비 생도로서, 생도는 아니잖아요. 생도는 보통 우리가 보통 준사관 그러죠. 그렇지만 아직 사관 생도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준해서 건전하게, 그래서 국제정세 관심도랄까, 근현대사에서 우리 어때요? 뭐 무장투쟁했다, 항일투쟁했다, 우리 어때요? 좀 독립투쟁 운동사, 또는 이제 그 다음에 과거 임난 때,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우리 선조들의 역할, 그죠? 근데 과거 어때요? 서희 담판체로 거란 때부터 외교 정책, 그죠? 이런 것들. 자, 중요한 건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군의 역할과 임무, 군의 전문화, 국가기업 방향,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이 지원 동기서에 써냈던 그런 팩트를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죠. 역사관, 안보관, 그 다음에 등등. 그잖아요. 베트남 전쟁, 자, 6.25 때 메가다 원수에 바로 어때 인천 상륙작전이랄까? 이런 것들 기죠. 이런 것도 한 번쯤 정리해서 시험장에 가는 게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한테 전문성을 전지전에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야말로 학생이지만 최소한 그래도 사관학교 생도가 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가간 안보간의 기본적인 밑그림이 필요하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여러분을 선발을 할 수 있는 툴이 된다. 그 얘기죠. 자, 사관생도로서 또 장교가 뭐냐. 그죠? 자, 우리 장성, 별단 장성들은 장관급 장교라고 그러죠. 소위부터 별 4개까지가 전부 다 우리나라에 원수가 없잖아요. 국가 원수 뭐 별 5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말이죠. 생도는 어찌됐든 사관생도는, 사관학교는 자, 예비 장교를 양성하는 어떤 교육기관이죠. 정규 4년제입니다만은 육사해서 공사, 국관사 이런 각각 따로 지원했잖아요. 자, 1차 시험은 공동출제로 같이 봤지만 어찌됐든 면접은 사관학교별로 있죠. 그 사관학교별로 뭔가 가이드라인에 맞는, 그죠? 그런 생도를 선발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있죠. 역시 중요한 건 사관학교별로 비전과 포부, 학업 수행 계획, 자, 군별 잠재 역량, 그 다음에 전문성, 아주 고도의 전문성 아니지만 지원동기서에 많이 여러분들 언급해놨잖아요. 그 지원동기서 해체해서 생기부하고 연계해서 또는 자기 발굴성에 여러분이 직접 활동했던 거 이런 거 기반으로 면접을 충실하게 진행합니다. 자, 우리 예비역 중령 대령분들이 그리고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오케이. 중요한 건 말이죠. 자, 지원 동기, 노력, 그 다음에 국가간 안보관, 진성, 마인드 이런 것들이 지원 동기에서 묻어 있지만 그래도 실제로 면접 현장에서 말이죠. 그야말로 어때요? 여러분이 지원하는 사관학교에 바로 이미 졸업을 했고 그 장교로서 또는 일부는 군무원들도 계십니다만은 어찌됐든 여러분보다 군 생활을 오래 했던 그 전문성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왜 면접을 왜 강화시키냐? 왜 배점이 높냐? 이 어때요? 지원자를 우리 사관학교에서 입교를 시켜서 4년간의 교육을 제대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 군에 필요한 정예 장교의 어떤 그런 뭐랄까 로직이 기본적인 게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죠. 한마디로 선별 작업이라고 분명했습니다. 선별 작업,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정보를 통해서 이제 들어보니까 역시 말이죠. 어때요? 면접을 하면서 리스크를 해놨는데, 체크를 했는데 1차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왠지 2차 면접을 해봤을 때 합격은 했어. 근데 왠지 모르게 좀, 진정성이 약하고 사관생도로 절도 있게 생활하는 게 좀 에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개연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퇴율이랄까 또는 이런 걸 고려하고 또는 자퇴 개연성을 없애고, 그죠? 제대로 된 선발짓된 그야말로 어때요? 자, 선남선녀죠? 여생도 남성도인데, 선남선녀의 다운, 그래서 생도를 선발하겠다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능력이라는 걸 길러주면 되죠? 그럴 때만 자세. 그러니까 이제 사관생도 선발할 때 외적 자세에 무시 못하는 그런 거죠? 내적 자세 중요하지만, 그래서 외적, 내적 마인드가 다 균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우리 육사에서 지인용 그러듯이 외적, 내적, 오케이? 지덕체 그러듯이 말이죠? 회사에서. 자,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큰 어때요? 자, 뭐랄까, 선발의 어떤 중고를 삼는다 그랬습니다만은. 자, 참고로 말이죠. 일단은 뭐 지하철, 3호선이죠. 대치역에 육군상로 선발구, 일종의 지하철 광고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있습니다. 보니까 사진을 갖다 이렇게 해서 참 흐뭇한 일이고, 제 본원이 스카이 입시교 여기 대치동 본원에 있기 때문에 2호선, 2번 출구 쭉 나가면 되겠죠. 3호선에. 그런 점에서 일단 참고로 좀 유의미에 딱 참고로 보시면 되고, 역시 여러분들만 지원 동기서에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바로 체험, 직접적, 간접적 체험했던 거 있죠. 요게 이제 면접을 했더니 굉장히 큰 시드로 작용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시뮬레이션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사관학교 별로, 그죠? 사관학교 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왜 사관학교인지, 지원 동기서에 물론 녹아 있겠죠? 왜 4개 사관학교인지, 왜 우리 사관학교인지, 그 다음에 관심도, 우리 육사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라카, 응원 구호라도, 그죠?
서울의 지원 마인드, 진성, 그 다음에 어때요? 사관학교 진학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했던 그 경험들, 독서 경험, 그죠? 반드시 여러분 독서를 있죠. 한 권쯤은 완독을 해서 시험장에 가세요. 오케이, 이따 안내해 드릴게요. 자, 절실함으로 기울인 노력들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학교장 추천을 받았는지, 그래서 사관학교 견학에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또는 현충원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지, 그죠? 자, 저희 같은 경우 면접을 2차 진행할 때는죠, 자, 국립현충원 있죠. 동작구것이 동작동에 있는, 반드시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희가 어때요? 견학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확실히 있죠. 그런데 한번 갔다 오면 마인드가 변해요. 그죠? 또 하나 면접장에 갔을 때 있죠. 써먹기 좋은 소스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만의 나름대로 오래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체력 문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죠? 육사는 5개 종목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사, 회사, 국간사는 3종목 그대로니까요. 체력은 1차 딱 발표되면 인간 평균이 딱 변합니다. 제가 체력까지 막 책임지면서까지 그거는 개인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체력은 여러분들 개인 열심히, 그죠? 저희가 뭐 체력 필요하면 이제 연계되는 뭐 체육관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여러분들 몫이니까. 근데 면접이라는 건 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뭔가 채워넣을 게 많다 보니까. 그죠? 자, 뭐 천안함, 그죠? 전쟁 박물관, 생도생활 4년간의 전공, 희망 분야. 우리 지원동에서 다 기록했지만, 그 다음에 저 어때요? 성도생활 동안 전공하고 싶은 거, 관심도가 뭐 어느 분야인지.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상황을 주는 것들이 의외로 많죠. 특히 국간사나 공사 같은 경우에. 그렇죠? 상황 판단하는 문제도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가치관, 국가관, 그 다음에 관심, 안보, 시야 이슈가 뭔지, 본인이 최근에 관심 가지고 있었던 안보, 시야 이슈가 뭡니까? 그죠? 자, 등등. 자, 6사 1차 합격했어. 84기, 2차 면접, 예비역 우리 육군대령, 41기 졸업, 이분 책임집니다, 여러분들. 자, 지인용,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무튼 맞아, 우선 선발 35%가 제일 먼저 뽑죠? 면접 비중이 640점이다. 적성 우수는 이제 학교장 추천에서 전형에 합격을 못했거나, 이제, 추천을 못 받은 경우 적성 우수죠? 약간 500점으로, 종합선발은 수능이 이제 600점 들어가니까 일단은 면접이 200점으로 약간 압축이 되죠. 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나저나 우선선발 어때요? 자, 금년도에 바로 75%입니다. 우선선발 미리 수능 전에 미리 뽑아버리니까, 그죠? 워낙 면접 비중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 9월 4일부터 육사는 10월 31일까지 12개 조죠. 예비 한 조고 조별 1박 2일인데, AI 역량검사 면접 전에, 사전에, 자, 그 다음에 개인별로 면접 시험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말이죠. 자, 일단 합격, 불합격, 면접 점수를 부여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보립 한정이냐. 다만 지원 동기서 생활기록부 이런 활용을 한다 그랬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원 동기서,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육사는 육사들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보는데,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의 방향성과 자신감, 열정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자신감에 대해서 분명한 발성을 어때요? 갖추게 노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9월 4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1박 2일을 한다고 그랬죠? 본인 원하는 일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2차 원서치 낼 때, 그죠? 자, 그런 거니까 제일 먼저 심리 인성 감사를 먼저 감안한다. 자, 등등, 그죠? 그 다음에 제출한 생기부와 지원 동기서가 있지만은 여기에 준하는 간단한 자기소개서 2차 시험 입소 후에 좀 간단하게 워딩을 하게 해서 어때요? 좀 참고로 이제 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은 찬반 논의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집단 토론은 없습니다. 집단 토론을 준하는 면접 평가 형식이다 그랬습니다. 일정한 주제를 주거나 또는 말이죠. 이슈를 가지고 면접관이 질문을 던지고 찬성인가 반대가, 그죠? 일종의 지원자한테 의견을 묻고 찬성 반대 논박을 해가면서 약간은 디베이트성으로 진행을 하는, 자, 그런 점들이 특색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간단하게 어때요? 좀 뭐랄까, 신문 칼럼 같은 거를 스크랩된 내용을 주고 간단하게 썸머리해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어때요? 좀 의견을 묻는 그런 형태의 질문도, 자, 질의도 육군사관학교만의 특성이 또 고유한 색깔이 있죠. 생기부 당연히 지원 동기서 보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죠? 제 생활상의 어떤 어려움들, 중요한 건 지원 동기사가 워낙 심도 있게 이제 좀 활용이 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원 동기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파헤쳐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게 어떤 개인별로 질문지 많이 만들고 답변 연습 끊임없이 합니다.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 그죠? 가상 실험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있죠. 외적 자세는 발성, 태도, 자세, 용모, 그죠? 자, 그 다음에 군창기로서 외적 요인, 또는 어때요? 뉴스 기사를 읽어봐라. 또는 어때요? 구령을 붙여봐. 부대, 차렷, 이런 구령 붙이는 것도 있죠. 그야말로 어때요? 약간은 그래서 제가 현장 2차 면접할 때 우리 예비역 중령 대령분들이 직접 여러분 발성부터 해가지고 경의하는 태도부터 해가지고 외적 자세 엄청나게 강화시키면서 훈련합니다. 그러다가 메인이 되는 건 역시 말이죠. 이거죠. 컨텐츠. 질문에 대한 답변의 컨텐츠, 그죠?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관심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던져서 여러분이 면접관에게 호감을 주는, 그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해 주는 게 제 멘토링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뭐 종합 판정 분과까지 가죠. 근데 면접장이 이제 뭐 사관학교에게 딱딱하게 그건 아니죠. 좀 부드럽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부드러움 속에 뭐가 있어? 가시가 있다는 거야. 그죠? 특히 이제 여성 면접관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대기 소령분들. 이분들이 보통 이제 심리적으로, 그죠? 멘탈이 좀 편하게 해주다 보니까 의외로 거기서 많이 이제 좀 꼬이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요. 이제 이건 저도 전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자, 중요한 건 어찌됐든 생각의 방향성과 자신감, 열정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자세, 분명한 발성을 분명히 갖추도록 열심히 해야 되고, 제가 끊임없이 면접할 때는 말이죠. 여러분이 직접 답변하고 말하는 것을 직접 어때요? 영상으로 캐치해서 본인이 모니터 해보고, 그 다음에 녹음해서 모니터 해보고, 그죠? 오디오, 비디오 확인 다 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여러분들 육사 가면 어때? 군사학위하고, 그 다음에 일단 문학사, 이학사도 복수학위 2개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학위, 문과, 뭐 국제관계학부터 쭉 하는 여러분들 아마 이거 지원 동기서 다 냈을 겁니다. 그죠? 자, 지원 동기서 아마 검토해서 다 냈겠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 졸업후에는 어때요? 이제 2개 학위를 받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특기가 여러 분야잖아요. 그죠? 자, 그럼 지원 동기서를 보면서 확인해서, 그죠? 일단 육사 오면 어떤 학문을 하고 싶은데, 그죠? 이유가 뭡니까? 써놓겠지만, 다시 확인해서, 그죠? 관련 지어가지고 이제 덧붙이는 추가 질문이 계속 들어오죠? 짧은 시간에, 그죠? 명확하게. 졸업후의 진로는 어때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 특기, 병과가 부여되죠?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8개 전투병과, 그죠? 4개 기술병과, 그 다음에 4개 행정병과, 1개 특수병과, 의무행정이라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자, 그리고 졸업 후에는 어때요? 일단은 군사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어찌됐든 말이죠. 해외 위탁교육도 많이 가고 국내 대학도 위탁교육을 많이 가죠.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런 기전은 우리가 사관학교별로 이제 합니다만 특히 육사 같은 경우인데 팩트체크를 해서 알고 면접장에 가게 다 안내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번쯤은 영웅 김영욱 씨, 그죠? 김영욱 이 대령님. 자, 재미있게 표했지만 6.25 때 참전해가지고 그야말로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죠. 육군. 자, 그런 점에서 이분의 어떤 이런 것, 뭐랄까, 자, 정기문도, 자, 또는 로마인 이야기 같은 어때요? 이런 것도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도 한 번쯤은 읽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까 그 지원 동기서 제출한 거 있잖아요. 아주 치열하게 해체해서, 그죠? 2개 항목인데 육사. 거기 맞는 항목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 만들어보고 현장에서 답변해보고 시뮬레이션 하면서 첨삭하고 교정하고 이러면서 완성도를 높입니다. 참고로 육사 작년도 2차 면접이죠. 어찌됐든 말이죠. 자, 교과와 무관한, 그죠? 자,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일단 평가 중재, 국가 간 안보관, 의사소통 역량, 이해력, 표현력, 태도, 생기부 대용, 지원 동기서, 그 다음에 어때요? 신체적인 기본 자세 균형 같은 거 있죠? 아까 얘기로 이제 딱 걷는 것도, 그죠? 그 심리적인 안정감, 물론 이제 MMPI2, 그죠? BFI 이런 것들 검사를 합니다만은 문제에 대한 특정한 등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역량, 지원자들의 어때요? 형성된 성격,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답변의 설득력, 일관성, 진정성 이런 것들 많이 본다고 그랬습니다. 육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15분의 준비 시간 10분, 구술 5분. 자, 면접 내용이 이제 국가 간 표현력, 논리성, 주도성, 자신감, 이해력 이런 거를 그랬죠. 구술 면접의 문제 얘기가 말이죠. 코로나19 당시에 이제 그런 건데, 어찌됐든. 자, 지원자가 지문의 의견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지에 대해 평가를 한다. 아까 얘기했죠. 짤막한 지문을 주고, 리딩하고. 자, 근데 국군의 임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제 민주시민이 이제 정예육군 장교로서 성장을 조할 수 있는 치우치거나 편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한 평가, 이런 겁니다. 돌바르게 얼마나 능동적이고 지혜롭게 자신의 논리로 대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훈련합니다.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안 해보고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당황을 하죠. 그렇잖아요. 자칫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담력을 길러서 가게끔 해주는 게 어때요? 자, 바로 면접 훈육관들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찬반 논리의 어떤 그런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어때요? 예체능계 종사자들의 병역 특례, 그죠? 혜택을 줄 거냐 말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그런 찬반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육사의 큰 맥락을 봤죠. 해군사관학교, 어때요? 82기, 1차 넘어서고 2차 면접, 오케이? 예로 해군 중령이 이제 우리 평가 소장이신데 이분이 이제 해서 39기로 졸업한 인물이라면, 자,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 교훈이죠. 자, 어찌됐든 자, 우선 선발 80%입니다. 학교 장수는 20%죠. 자, 면접 어때요?
500점에다 비교과 100점. 어떻게 보면 600점이 거의 면접이죠. 거의 당락을 좌우한다라고 존재할 수 있죠. 육사는 아까 해군, 학교 점수 35% 1차 시험 합산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해군사관학교는 1차 시험을 200점 한 사람이 합산합니다. 그죠? 물론 내신 일부 들어갔지만, 어때요? 체력이 100점, 면접이 바로 600점이라는 거 어마어마하죠? 어마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장 추천 20%안 되면 어때요? 일반 우수 60% 넘어오면서 면접이 400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 합산된 종합선발이 바로 수능이 650점이죠. 이래서 면접의 중요성이 워낙 크다는 건 여러분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는 육사나 공사 국관사도 달리 AI 면접이 있죠. 점수를 20%를 부여합니다. 올해 그 특이점이죠. AI 면접이라는 게 이제 로봇 면접관 앞에 1박 2일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잖아요. 그것도 점수로 환산하겠다. 다만 공사, 육사, 국관사는 이제 어때요? 한번 이제 참고 자료 보겠다 이건데. 자, 이나저나 어때요? 국가관 안보관 역사관 군인 기본 자세, 적응적 인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이죠. 자, 우리 육사는 체력 점검이 체력 검정이 5째 종목이죠. 해사는 3종목, 1500m, 1200m에다가 윗몸 8, 9표니까 참고로. 자, 어쨌든 지식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인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지식군 전문성이 아니래도 필요하겠죠. 1박 2일 합니다. 똑같아 맥락은 그죠? 자, 먼저 심리검사 먼저 합니다. 자, 일단 2차 적성평가 중 해사만의 특성이 바로 설문조사죠. 간단한 단답형에 가까운데 올바른 국가관, 역사관, 장교관을 평가하기 위해서 약수령 시험 대신 시행되는 시험인데 어때요?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죠. 자, 어찌됐든 말이죠. 해사를 선택한 이유 해군의 중요성, 해군의 유상에 대한 질문이 유달리 많다. 참고로. 자, 국가관, 안보관, 역사관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해사가 그림면이 강하다고 그랬죠. 지원동에서 생기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원자에 질의하는데 성장 과정,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이 있죠. 느낀 점, 오케이. 해군 장교가 되고 싶은 이유 이런 것들 학생부도 꼼꼼히 보면서 합니다만은 지원 동기사가 아무래도 메인이 됩니다. 자, 토론식 면접인데 어찌됐든 지원자의 가치관, 논증력, 발표력, 사회성 이런 걸 봅니다. 그리고 군인의 기본 자세, 아까 얘기한 외적 자세부터. 육사나 국관사는 충석입니다. 공사나 해사는 필승입니다. 참고로. 자, 종합 판정까지 가겠죠. 참고로. 자, 어찌됐든 말이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말할 수 있는 것 차이가 크죠.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생각과 방향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평가하기 때문에 어때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많은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가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적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죠.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제 해군사관학교가 그다음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빡 막혔던 게 이제는 4학년생도들이죠. 일단은 이번에 141일 동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때요? 그야말로 순항훈련, 그죠? 세계 일주합니다. 자, 진짜 4학년들이 완전히 복받은 기수가 되버려. 현재 4학년들 있죠? 자, 여러분도 4학년 때 이제 해외순항 가겠죠? 당연히, 그죠? 자, 담대한 그런 도전들. 해군의 아버지는 바로 손원일 제독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있죠? 면접할 때 우리 예비 해군 중령께서 직접 이분들 쫙 걸러줍니다. 오케이? 자, 본인이 어때요? 예를 들어 이번에 해군사관학교, 그죠? 또 물어봤어. 해군사관 뭐가 좋아서 지원했어? 아, 저는 우연히, 그죠? 뉴스를 봤는데, 어쨌든 이번에 해사생도들이 4학년들이 141일 동안 있죠? 어때 전 세계를 돌면서 순환, 세계 일주하면서 순항훈련 전단한다는 그 전단을 타고 어때요? 해외 순항한다는 걸 보고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점이 저를 마음을 동하게, 그런 것도 충분히 거리가 되고, 우연히 읽었던 해군 아버지 손을 제도 관련된 책을 읽고, 그죠? 자, 인천 상륙작전에 관한 영화를 보고, 그죠? 명량해져 많이 영화 얘기 활용하잖아요? 근데 청해부대, 그죠? 소말리 해역에 가서, 그런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있죠? 해군사관학교만의 생도교육이 바로 어때요? 이루어지는 것들이 맥락을 보고, 그 다음에 해군사관학교는 뭐야? 어떤 교육을 한다는 걸 알게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그 과목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있다. 이런 것도 한 번쯤 우리가 다 수업 시간에 다 정리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면접 학습할 때. 졸업의 진로, 아까 육사도 마찬가지로 특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졸업해 어찌됐든 해외에 확인할 기회 되어 있고 또는 위탁교육 국내 대학 있죠. 좋은데 스카이대 꽤 나갑니다. 위탁교육 오케이. 자, 병과도 자세하게 말이죠. 어때요? 해군 함정을 타는 게 기본이지만 자, 잠수정 그다음에 해병대 자, 그다음에 있죠. 이쪽에 바로 항공 어떤 특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다양하죠. 자, 그런 점에 생도생활도 굉장히 좀 많이 좀 뭐랄까 활성화되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육사무처럼 지원 동기서를 끊임없이 해체시켜서, 그죠? 작년까지는 3항목인데 올해는 2항목 줄였으면 하나 줄였죠. 항목을 해가지고 여기서 있죠. 2개 항목에 지원 동기서의 항목을 해체해서 Q&A로 끊임없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있죠. 답변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진행을 합니다.
자, 2차 전형이 어때요? 9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잖아요. 자, 1박 2일로 합니다. 작년까지는 하루에 아침에 가서 저녁에 왔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자, 일단 개별 면접, 오케이? 국가가 남과 역사가 남, 군인 기본자세, 적응력, 인성품 이런 것들을 80점이죠. 대면. 자, 물론 어때요? 자, 신체 검사하고 체력 검사 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AI 면접은 어때요? 일단은 자, 2차 시험 응시 전에 적극성, 책임감 반드시 해야 됩니다. 2차 시험 응시자 대상 별도 공지 예정인데 어찌됐든 면접 총 점수 20%. 금년도에 점수화된 게 처음이죠. 참고로. 자, 그래서 말이죠. 가치관, 군인 기본 자세, 품성 인성, 적응력, 종합평가 이런 식으로다가 사관생도로서 어찌됐든 기본 자질, 언어 습관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자, 해군서 관할게요. 물론 이제 그래요. 약간 육군은 지상군으로서 해군은 어때요? 자, 한마디로 해상 작전을 펼치는 해군으로서 그죠? 또는 해병대로서 아까 이제 두 군에 그죠? 거기에 맞는 어때요? 좀 쫀을 갖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공군은 이제 바로 창공에서 맞죠? 자, 공사 76기입니다. 1차 시험 자, 넘어서서 그죠? 자, 금년도에 가장 전형에 많이 변화가 있는 곳이 바로 공사입니다. 그죠? 아직은 자연계 투여가 70%, 자, 그 다음에 학교장 주에 처음 생겼죠? 30% 정원에. 자, 그 다음에 있죠? 어때요? 항공우주 관련돼서 우주 신기술 전형 4%, 어때요? 특기자 전형으로. 자, 이런 식으로 선발 기준이 많이 바뀌었고, 새로운 전형이 생겼는데, 이나저나, 우리 예비역 공군대령 공사 31기로 졸업하신 공사에서 오래 계셨던 이분이 여러분 직접 공사 면접 진행해 줍니다. 자, 어찌됐든 배우고 이렇게 해서 몸과 마음을 조금 하늘에 바친다는 바로 교훈. 그죠? 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거의 뭐 100% 조정이었다가 올해 4%가 비조정으로 빠졌죠? 우주 신기술 전형. 오케이?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은 70%가 바로 어때요? 남학생 70%가 이과 티어죠? 자연계 티어인데. 자, 어때요? 학교장 추천으로 30%죠? 자, 그 다음에 일반 특별전형이 합쳐서 50%입니다. 일반 우수가 이제 40%니까. 학교장 추천에서는 육사처럼 어때요? 일단 1차가 합불만 됩니다. 1차 넘어서면. 1차 배수에 안 되면 소용없죠? 650 면접이죠. 워낙 큽니다. 그죠? 당나가 좌우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쪽 일반 전형 면접이 어때요? 약간은 이제 450인데, 고교 추천 30%에서 어때요? 합격이 안 되면 2월이 되죠? 2월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가능성도 볼 수 있죠. 워낙 면접이 그죠? 종합선발 넘어가도 어때요? 수능이 400점이고, 어때요? 면접시험이 450점입니다. 다만 어때요? 자, 공사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회사의 경우는 1차 시험이 종합선발 합산이 안 되죠. 공사는 종합선발에서 내신도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메리트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 자, 그래서 이 면접이 어때요? 일반 전형, 특별 전형, 종합 전형, 정확선발은 450점이고, 고객 전형 600점이죠. 자신감, 주도성, 표현력, 논리성, 판단력, 배려, 포용, 공동체, 시민의식, 품성, 가치관, 책임감, 애국심 이런 것들. 지원 동기, 용모, 태도, 평가, 심리, 인성검사. 불합격 기준은 면접 총점이 60% 미만은 불합격입니다. 생기부 지원 동기 활용한다 그랬는데 어찌됐든 말이죠. 맥락은 육사나 해사나 비슷하죠. 1박 2일로 합니다. 그죠? 심리검사 당연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특징 경에서 입소일 야간에 실시된 자기소개인데 어때요? 지원생들의 이름, 출신 학교, 출신 지역, 가정생활 간단하게 있죠? 발표력, 리더로서의 역량 이걸 간단하게 체크하는 지금까지 관례로 해왔던 거니까 여러분이 또 면접장을 이런 거 안 할 수도 있다면 참고하세요. 그냥. 자, 일단 배점이 450점이었다. 그죠? 학교장 추천 650점 아까 확인됐죠? 그래서 면접 표준이 높고 지원자의 지적 소양 검증에 더 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공사 면접이 좀 아주 까다롭고 치밀하죠? 치밀합니다. 자, 학교생활 1분간은 성격, 가치관, 희생적 이런 거 생기부 주로 기반으로 2분간은 학교생활, 가정, 성장 환경, 지원 동기, 진로, 포부, 비전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용모, 태도, 발성, 외적 자세, 그 다음에 개인의식, 공동의식, 정형화된 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때그때 어때요? 어떤 상황 판단을 많이 좀 하게 하죠. 그죠? 만약에 어때요? 생도로서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다가 어때요? 동기 생도하고 좀 약간 갈등이 생기는데 본인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건지, 그죠? 의견을 말해보시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노출이 됐거나 또는 어때요? 좀 우리 합격생들, 우리 제자들이 면접 갔다 와서 다 어때요? 좀 구술해준 그런 내용들 기반으로 제가 리모델링하고 해가지고 셋업해서 뜨끈뜨끈하게 했죠. 재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긍정적 있게 면접 답변할 수 있도록 어때요? 이미 백전백승의 어떤 길을 갖다가 이미 개척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자, 어쨌든 말이죠. 전체적으로 방향성 찾고. 자, 우리 어때? 차관석 예비역 공군대령은 어때요? 일단은 공사 31교 졸업하신 분이죠.
자, 일단 75기가 어때요? 어떻게 되면 입교돼서 1학년이고 71기가 지금 현재 졸업했고 쏘이죠. 여러분 76기입니다. 예비 이제 공사 생도가 되겠죠, 물론. 자, 참고로 이제 FA 50이라는 게 방산, 그죠? 방위산업의 어떤 주축으로서 바로 수출되는 폴란드에도 수출되고 막 그랬죠. 자, 프라미스 작전 펼쳤던 금년도에 수단 내전 때, 그죠? 자, 그다음 이런 도서 조종사는 가슴에 날개를 단다, 그죠? 공사 29기로 졸업하고 조종사로 대령 전역하면 직접 본인의 체험을 근거로 써놓은 자서전 비슷합니다. 그다음 임순택 대위가 어떤 공사 1기인데 어찌됐든 말이죠. 자, 한마디로 공사 출신 조종사로서 처음으로 전사하신 바로 어때요? 그야말로 순국 열사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 박명렬 소는 공사 26기, 그다음 박인철 대위 공사 52기, 부자지간에, 그죠? 자, 조종사로서 순국한, 순직하신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족적, 공사에 어떤 있는 흉상 동상이죠. 참고로. 자, 이런 분들도 어때요? 참고로 이제 비전을 좀 생각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사생도 생활강령 공사 10분이 있죠. 요건 그래도 이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있죠. 머릿속에다가, 그죠? 키핑했다가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멘토링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자, 공사 10분이죠. 공사생도가 지켜야 될 10가지 바로 뭐냐? 생활 수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 제출한 지원 동기서 있죠. 육사 회사처럼 똑같이 해체시키고 또 해체시켜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이 면접장에 준비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2일차가 면접입니다. 1박 2일 때 450점이 있고, 이제 650점이 있다고 그랬죠. 어쨌든 일반 전형, 특별 전형 450점, 그 다음에 확춘 650점인데, 60% 미만인 불합격이라고 그랬죠. 품성, 가치관, 공동체, 시민의식, 애국심, 국가, 안보관, 지원 동기, 학교생활, 외적 자세, 평가, 심리, 인성검사, 심층면접, 종합판정, 취득점수를 최종 선발에 반영한다 그랬죠. A와 면접 결과는 면접 참고자를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해군사관은 20% 점수 부여한다 그랬죠. 그런 점에서 어때요? 일단은 뭐 맥락은 똑같습니다. 다만 공사에 맞게, 공군에 맞게. 그 다음에 해군사관학교는 어때요? 해군에 맞게, 회사에 맞게, 그죠? 4년간의 생활의 로드맵이 차이가 있고, 4년간의 훈련 과정의 차이가 있고, 4년간의 배운, 그죠? 학업 과정의 차이가 있고, 그죠? 활동 차이가 있잖아요. 당연히 사관학교가.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공사만의 어떤 나름대로 로직. 자, 그 다음에 간호장학교 있죠? 68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68기로 이제 입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있죠. 어찌됐든 뭐냐? 67기로 입교한 사람들이 지금 1학년. 자, 63기가 졸업했죠. 4년 뒤에. 생도 1학년이죠. 저희 스카이프 교육 출신인데, 일단은 말이죠. 생도 한 분이 입학할 때 수석이로 입학을 했죠. 자랑스러운 생각합니다. 진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아름답고 특별한 선택, 어찌됐든 말이죠. 일단은 국관사, 그죠? 일단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자, 50%죠? 이미 여러분들 있죠? 일단은 추천을 받아가지고 원서를 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일반 우선이 10%입니다. 우선 선발이 60%죠? 자, 학교장 추천의 경우는 면접이 250점, 총 사정 점수가 500점이죠? 6회 공부는 1000점인데, 국관사는 500점으로, 그 중에 절반이 면접시험이에요. 그 일반 우선 10% 200점이고, 이제 종합수마로 수능이 워낙 비중이 크니까 면접의 비중이 좀 줄죠. 150점. 그런 점에서 어때요? 일단은 족적이 크다. 내적 영역, 대인관계. 자, 그 다음에 있죠? 한 개 분과에서 40% 미만 점수, 총점 20% 미만 득점 시, 자, 종합 판정으로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말이죠. AI 면접은 면접 전에 미리 좀 한다고 그랬고, 체력 검정은 2개의 종목이죠. 자, 일단 국관사는 어때요? 일단은 9월 11일부터 9월 27일 사이에 조별로 1박 2일로 실행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심리검사를 먼저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쭉 하니 국가간 장교 기본 장교로서 간호장교지만은 간호장교도 어때? 의료인이죠? 그러니까 의료인에 준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무래도 보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어때요? 자, 내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국관사는 졸업을 하면 어때요? 4년간 맞추려 임관을 할 때는 육군 간호장교, 공군 간호장교, 해군 간호장교, 그죠? 여러 식 군별로 약간 분화가 됩니다. 참고로, 그죠? 그 사람은 어때요? 본인은 육해공 중에 어떤, 군에 소속된, 간호장교가 꿈입니까? 그죠? 참고로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죠? 참고로. 자, 아무튼 말이죠. 생도로서 도덕심, 그 다음에 윤리관, 그 다음에 있죠? 가치관, 조직 마인드, 리더십 마인드, 이런 거 전반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측면, 그죠? 양보, 배려, 나눔, 배려, 봉사, 희생의식, 오케이? 이런 것들. 자, 여러 가지가 있죠. 별명이 무엇인가 같은 것부터, 그죠? 본인은 동물로 비유하면 어떤 동물에 가깝습니까? 이유를 대서 말해보시오. 이런 것들도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말이죠. 면접장에서 좀 겪어야 될
지금까지 기출됐던 또는 겪게 될 그런 상황들에 맞는 면접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말이죠. 나이팅게일 후예로서 한국의 나이팅게일 후예에서 줄여서 한나에 그러죠. 나이팅게일, 자, 국간사. 참고로 선효선 소령이라고 이제 어때요? 80년에 태어났지만 1990년도 국관사 40년간 입교했다가 2003년에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 2월 19일 날 어때요? 그야말로 급하게 치료를 하다가 그죠? 헬기에서 사고가 난 순직을 하시.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선효선 소령, 선효선 상도 이제 졸업생들한테 항상 매년 주더만요. 그죠? 이런 귀감이 되는 사례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서 한번 시험장에 갈 때 참고로 정리해 줍니다. 보이지 않는 사이 같은 손, 그죠? 자, 이런 책 같은 거, 도서 같은 것도. 졸업의 진로가 있죠.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전후방위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거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서 위탁교육 기회도 많고, 그죠? 국제기구에 파견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탐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조국의 등불로서, 그죠? 혹시 이 마크가, 우리 국간사 마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관심 있게 봤습니까? 거기 뱀이 있어요. 근데 색깔이 자주색인데, 그죠? 생명의 존엄과 고귀한 위험을 나타낸다? 이런 것도 있죠. 간단하게 체크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 국간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있던 사안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죠? 관심도라. 그러니까 사관학교 육해공 국간사 있죠. 각각의 상징물이 가진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그죠? 이 상징물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정리해가지고 머릿속에 인지해서 답이 막힐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그러면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제 경험으로는 국간사가 이런 상징 쪽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는 데서 저는 굉장히 호감을 많이 느꼈다. 그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임기응변. 자, 국간사 지원 동기사 항목 3개죠. 유일하게 3개입니다. 일단은 해체합니다. 육해공 국간사 똑같이. 자, 여기 공동체라는 게 좀 더 들어가. 물론 저게 육해공 국간사에 지원동기에서 공동체와 뉘앙스가 있습니다만은 지원동기 진로계 그다음에 가치관 분야 그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공동체 관련된 게 이제 별도의 블록으로 그죠? 나와 있다는 게 바로 국간사만의 지원동기서였습니다. 다시 한번 리체크하고 확인했어요. 자 예상되는 질문 만들고 기획해서 완벽하게 면접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 국간사는 말이죠. 일분과에서 지원동기, 외적영역, 국가안보관 자 참고로 이분과 품성이죠. 진취성, 책임감, 도덕성, 조직 적응력, 공동체 의식. 그 다음에 생기부의 출결도 이제 가끔은 체크가 되죠. 3분과 심리인데 심리적 안정감. 그 다음에 MMPI 결과 있죠. 일종의 바로 멘탈, 측정한 거, 이런 것들. 자, 그 종합적으로 말이죠. 전체적으로 뭐랄까. 자, 답변의 설득력, 일관성, 진정성, 자신감, 배려심, 판단력. 저희가 말이죠. 면접 시뮬레이션 할 때는 자체적으로 판도 카드를 여러분이 어떤 개인별로 관리해가지고 점수를 부여해서 여러분한테 있죠. 제시합니다. 그런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지식을 묻는 게 아니죠. 어찌됐든 군인 기본 자세에 준하는 외적 자세부터 언어적인 표현, 습관, 그죠? 말할 때 요가 아니고 뭐야? 했습니다. 단아까, 그죠? 했습니다. 딱 떨어지는 거. 아빠도 봤지만 약간 두 갈식으로 먼저 있죠. 명쾌하게 딱 결론을 얘기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첩사령부에 여러분들 1차 합격자 발표하면 2차 이제 4가지 항목 제출하는 거 있는데, 그거 지원동기사가 거의 비슷하죠. 가정 및 성장환경, 성장과정, 아울러 자아 표현이죠. 성격, 국가관, 안보관, 좌우명 가치관, 그 다음에 지원 동기와 비전과 포부. 지원 동기에서 다 언급했잖아요. 그죠? 요거를 압축하는 그런 지원 동기에서 4개 항목이 대한민국 군 간부 지원자는 누구나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나시나 말이죠. 사관학교, 어찌됐든 2차 면접, 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 물론, 어때요? 지향점은 하나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그죠? 안보의 주역으로서, 예비 장교로서 사관 생도가 되는 길입니다. 다만, 자, 군별, 특성에 맞는 역할이 있고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또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육군사관학교는 육사 나름대로, 해군사관학교는 해사 나름대로, 공군사관은 공사 나름대로, 그 다음에 국간사는 국간사 나름대로의 어떤 그 포지션에 맞는, 그죠? 롤에 맞는, 조직에 맞는, 자, 그러한 하나의 펀더멘트를 좀 평가해서 진짜 역량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우리 사관학교에 입교했을 때 이 입교한 예비생도가 제대로 사냥을 잘 버티고 이겨내서 그야말로 국가의 진정을 필요한 정예장교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요걸 즉 잠재 역량을 평가하는 취지가 바로 면접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점 아시고,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냥 무심코, 그죠? 1차 시험 준비해서 합격을 했고, 근데 막상 1차가 되니까 면접 어떡해야 그럴까?
결국 면접이라는 건 면접 평가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어때요? 평가를 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평가를 하는 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명색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박력이 넘치고 군생활에 완전히 각이 잡힌 분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영부에 호지부지 하는 거 있으면 어때? 평가 좋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역으로 말이죠. 아마 중학교 혹시 고등학교 때 코로나 때문에 동아리 활동 많이 못했겠지만 자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내가 선배들한테 면접을 한번 해봤던 경험 또는 내가 동아리 장으로서 어때요? 후배들과 선발하면서 면접을 해보니까 그죠? 그런 거 아마 생각하면 조금 이게 그죠? 머릿속에 뭔가 있죠? 돌아가는 어떤 지진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띵 하니 말이죠. 말이 막히는 순간 그러니까 어때요? 말이 막힐 때도 구렁이 담 넘듯이 그죠? 약간 피해가는 예봉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죠. 죄송합니다. 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약간의 좀 담력과 배짱도 필요한 게 면접이죠. 스카이대 면접은 재심 기반에 어때요? 면접 고수들이 많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냥 말로 어필하는 거죠. 면접관한테. 근데 어떤 수험생들은 아이 컨택도 못해. 그죠? 눈도 못 맞춰. 면접관. 그죠? 이리저리 흘끗흘끗. 그 순간 이제 초점이 흐려진 거죠. 포커스 아웃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철저하게. 그죠? 짧고 굵게 해가지고 시험장에 가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 스카이 입시교육 직영, 스카이 진학교육 학원에서 여러분에게 완전히, 그죠? 그야말로 멘토링하고 제대로 준비해서 갈 수 있게끔 안내해드리는 가이드, 길잡이 역할을 제가 해주는 겁니다.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봤듯이 예비 육해공군 대령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중령 출신이 있기 때문에 그 저처럼 말이죠. 어때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생활 경험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일단은 1차 발표된 뒤에 그죠? 바로 저희가 8월 10일 이후부터 어때요? 단계별로 매주 그 다음에 추석 연휴 4일간 특강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10월까지 쭉 가잖아요. 조별로. 그런 과정을 좀 인지하시고 자 여러분들 있죠. 일단은 사관학교 예비생도로서 지원자로서 일단은 목표를 가지고 지원했기 때문에 1차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죠? 그런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그동안 어떤 쌓은 역량을 이제는 1차 어때요? 꼴찌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일단 1차 문턱만 넘어서면 아까 봤죠? 워낙에 면접 비중이 크고 당락 변수로서 큰 어때요? 맥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분명히 기회를 만들어서 뭔가 뒤집을 수 있죠. 1차 시험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있죠. 자체는 엎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합산지기 때문에 그죠? 자, 그 점 아시고 여러분들 있죠? 아무튼 2024학년도에 자 생도로서 육해공 국가에서 생도로서 멋진 자 1학년 물론 1학년 생도들은 1학기 때까지 숙제만을 개고생합니다. 제일 쫄병이니까 그죠? 그지만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부터 진짜 그야말로 가장 어때요? 체계적인 질서 있는 생활 속에서 그죠? 나라 국비로 있죠. 학비 다 지원받고 의식주 다 지원받고 매월 품위유지 받으면서 있죠. 여러분 역량을 펼치고 학문적인 소양도 전공이 다 있잖아요. 그죠? 자, 인문계 문학사, 그죠? 자연계는 이학사, 공학사가 있기 때문에 4년제 어때요? 일반 대학 이상으로 체계적인 학문을 하면서 어때요? 예비 장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면접. 자, 우선 선발의 어때요? 정점에서, 그죠? 여러분을 갖다가 어때요? 일단 선발하기 때문에 그 점 아시고. 자, 금년도에 아무튼 2024학년도 생도가 되는 길에 우리 스카이 입시교육 1차 시험 필기 시험, 그죠? 자, 완벽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스카이 진학교육에서 여러분들 면접을 어때요? 간단하게 해서 예비생도의 길을 갖다가 한번 뚫어주겠습니다. 그 길잡이가 되드리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합시다. 자, 충성, 필승.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합격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화이팅!